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시작합니다. 검찰이 대장동 위례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이르면 22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1년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져 검찰 수사가 시작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인데요. 검찰은 이재명의 영장 청구 뒤 한 달이 이미 지났고 보강 수사를 통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해 더 이상 기소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혐의는 일단 예전에 체포동의안 표결 관련해서 드러났지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된 혐의들이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대장동 사건 그리고 위례신도시 사건 관련해선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인데,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의 예전 이름이 부패방지법입니다. 자, 그러니까 같은 얘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성남FC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수수 혐의, 이게 주된 혐의이고, 관련해서 약간 부가적인 혐의들, 즉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이런 혐의들도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만 이번 공소장엔 김만배 씨가 이재명 측에 약속했다는 428억 원 지분 약정 의혹과 측근인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선 경선 자금 8억여 원을 받은 의혹 등은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천화동인 1호의 절반이 그분 거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슈가 됐던 건 이재명의 측근인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했던 혐의에는 이게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428억 약정을 받은 혐의, 그러니까 부정처사 후 수뢰 약정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정진상 실장할 때 이 혐의를 적용할 때는 종국적으로 이재명 대표한테 적용될 혐의 아니겠느냐, 이렇게 다들 예상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그 혐의가 빠졌고, 결국에는 이번에 불구속 기소할 때도 이 혐의는 적용을 못 시킬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측이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이재명을 불러다 조사했고 구속영장까지 청구했으면 바로 기소를 해야지, 왜 한 달 동안 이재명을 부르지도 않고 뭐 새로 나왔다는 얘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들고만 있느냐, 자신이 없는 것 아니냐라는 게 민주당의 검찰에 대한 공격 논리였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검찰 수사가 뭐 또 난항에 빠진 것이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그 중심에 김만배가 있죠. 자,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대장동 관련 이재명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관련자는 역시 김만배입니다. 검찰이 가장 중요한 혐의 중 하나로 보고 있던 게 바로 428억 약정 부분이었습니다. 그 약정 부분에 대해서 결국에는 가장 핵심적인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김만배이죠. 이재명에 대해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이후에 김만배를 다시 구속하고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서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그 이후에 상당 부분이 428억 약정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였는데요. 추가적으로 김만배가 은닉한 부동산과 돈을 찾아내기는 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김만배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기존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428억 약정을 기소하지 못하고 김만배로부터 일단 기소한 다음, 김만배부터 일단 기소한 다음에 추가 수사를 이어가지 않겠나,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결국 김만배가 입을 여느냐 마느냐, 이게 핵심인데, 따라서 김만배의 입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428억 약정에 대해서 이재명에게 혐의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458억 약정 혐의는 이재명에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정진상 실장한테 적용된 혐의입니다. 이 돈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고 정진상이 누구를 위해 이런 일을 벌였는지 따져볼 때 이 모든 게 이재명을 가리키고 있지만, 김만배의 입이 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재명한테는 적용하지 못한 것입니다. 정진상 전 실장을 기소할 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김만배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 사람한테 들었다라던가, 구조상 또는 정황 증거로 봤을 때 약정한 것이 맞다라던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왜냐? 말 그대로 약정이었으니까. 약속한 사람들끼리 문서 같은 것을 써놓지 않았다면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만배가 이재명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안 하게 되면 이재명에게 428억 약정 혐의를 적용하는 게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검찰이 대장동 게이트 성격을 정치자금법으로 새롭게 들여다볼 때 나온 말이 정치 공동체라는 말이었는데요.
지난 국정농단 수사 당시 특검이 박근혜 대통령을 최서원 씨와 경제 공동체로 묶었던 것과 같은 이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경제와 정체 차이는 있지만 공동체라는 덫에 걸린 모습이 그때와 매우 흡사해 보이는데요. 이재명이 과거 자신의 분신이라고 언급했던 김용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정치적 동지로 지칭한 최측근 정진상 실장이 구속됐을 무렵 정진상 실장의 자택과 민주당사 등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에는 이재명과 정진상을 정치적 공동체라고 적시하고 있었습니다. 자, 지난 과거 이재명은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요. 국가 시스템을 대통령이 파괴하고 국민이 맡긴 최고 통치 권한을 사이비 교주의 딸에게 넘긴 것이다. 이것을 이재명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자면 성남시의 시스템을 시장 이재명이 파괴하고 성남 시민이 맡긴 통치 권한을 측근에게 넘긴 것, 이런 말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자, 만약 김만배가 끝까지 입을 열지 않는다면 이 정치 공동체가 검찰의 최후 수단이 되지 않겠나, 이런 예측, 생각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오늘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재판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정민용 변호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저기서 매우 결정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전달했던 1억 원이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사무실 방문 이후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정민용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3부 심리로 진행된 김용전 부원장의 공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2021년 4월부터 8월까지 남욱 변호사 측으로부터 4차례에 걸쳐 약 8억 4,700만 원을 건네받아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건넨 과정 등을 상세히 증언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검찰이 김용이 20억 원의 선거 자금을 요구한 것을 안다고 검찰의 조사 때 진술했었는데 유동규가 2020년 이를 증인과 남욱에게 알려줬느냐라고 질문하자 그렇다라고 인정했습니다. 이날 정 변호사는 2021년 4월 말쯤 남 변호사 측근인 이모 씨로부터 1억 원을 건네받고 같은 해 4월 말 혹은 5월 초 유 전 본부장의 유원홀딩스 사무실로 가져가 유 전 본부장에게 건넸다면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는데요. 정 변호사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종이 상자에 담긴 현금 1억 원이 영양제 쇼핑백에 들어가 있었고 이를 두고 이 씨가 약입니다 라고 농담을 건넸다고 합니다. 정 변호사 본인 또한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건네며 비슷한 농담을 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그러면서 정 변호사는 돈을 주면서 약 가져왔다고 했더니 유 전 본부장이 이따 용희 형이 올 거야 라고 얘기했다면서 얼마 후 김용 의원이 오자 유 전 본부장이 직접 문을 열어주고 사무실로 이동해 5분에서 10분가량 있다가 김용 의원이 나갔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김용이 떠나고 나서 유동규 사무실에 갔는데 1억 원이 담겨있던 쇼핑백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간 남욱 변호사로부터 유동규까지 돈이 온 건 거의 확실했었는데 이게 김용까지 전달이 됐냐 안 됐냐 이 부분에 대해선 김용이 부인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정 변호사의 결정적 증언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정민용 변호사의 증언이나 유동규 씨의 당시 상황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진술, 이런 게 혐의 입증에 얼마나 도움이 되나, 이 점이 궁금하실 텐데요. 민주당이나 이재명 측에선 유동규나 남욱, 정민용의 일방적 주장일 뿐 구체적 증거는 없지 않나, 이렇게 검찰을 공격하고 있지만 뇌물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는 다름 아닌 진술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술이 일관적이고 여타 재반 사항이 구체적으로 다 맞아떨어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주장이나 진술 외에 결정적인 증거가 뭐가 있냐라는 말은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정치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진술밖에 없는데 유죄가 나오는 경우가 뇌물 사건에서는 굉장히 많습니다. 또 돈을 줬다는 사람은 인정하는데 받았다는 사람의 99.9%는 모두 부인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하지만 대장동과 관련한 뇌물 사건의 경우 한 사람도 아닌 남욱, 정민용, 유동규 등의 진술이나 증언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고 일관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김용의 유죄 입증에는 별 무리가 없어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이재명에게까지 가느냐 마느냐 이거겠죠. 김만배 입이 하루빨리 열리기를 여러분과 함께 기원하면서 뉴스를 마칠까 합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 데일리 베스트.